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아직 이런 기초강의 레벨이 아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획과에 있고요. 이제 올해 로봇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봇학회가 1,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학회로는 굉장히 크게 왔는데, 그때 이제 당황스럽게 얘기했던 건 우리가 몰래 몰래 좋아했던 스타가 월드스타가 된 기분이다. 갑자기 별 관계도 없는 놈들이 그냥 사랑했다고 난리치니까 진짜 꼴불견이다라는 생각 얘기를 해면서 이제 조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 우리나라 로봇학회도 한 20여 년 되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다들 이렇게 클 줄 몰라서 굉장히 저희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오늘 얘기도 이제 AX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이런 공정 자동화에서 저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마 TSMC 건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제조업이 어떤 회사의 한 파트가 아니라 아웃소싱 시킬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걔들이 더 메인이고 다른 것들은 AI가 다 해버리니까 제조업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20여 년 전까지는 공장은 아웃소싱해서 중국에 보낸다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거기가 갑이 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TSMC 말고도 기계 부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3D 프린팅을 넣어서 전 세계 똑같은 공장을 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제조업 우위의 세상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거 저희 다 경험해 봤답니다.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은 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지만 그첫 번째는 보면 이제 그 공장 자동화용으로 우리가 이제 노란 로봇 환학이라고 하는 그 로봇 성공을 했지만 거기서 볼 때 이제 우리는 곧 공장 자동화를 다 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사람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직도 공장에 사람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수준형 로봇이 엄청 성공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성공해서 아마 그 인투이티브 서저리가 GE 메디카보다 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곧 이제 병원에다 로봇으로 바꿀 거다. 근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간호사를 못 바꿨어요. 의사는 바꾸려고 했는데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또 이제 물리적 AI가 막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놀란 건 야, 걷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션인데 이걸 했는데 걷기를 풀었어요. 아주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레인포스먼트에서 요즘은 쉽게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작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따 말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 이제 누구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젠슨 왕이 넥스트 웨이브 오브 AI is 피지컬 AI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뭘 무슨 얘기를 하니까 챗GPT 모멘트가 왔다. 우리가 와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이게 이제 로보틱스, 제너럴 로보틱스에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휴머노id 로봇 is maybe the biggest product in history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을 냈습니다. 5만에서 10만을 계속 우리가 엄청난 숫자를 사람보다 더 많이 찍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은 될 것 같고요. 요 페이지가요. 제가 한 10월에 만들었는데 그 위에 뭘 벌써 때려치고 그냥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와갖고요. 근데 이제 그 차이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요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기업이라는 데들이 다 로봇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로봇주가 막 상승해서 막 로봇 회사들도 있고 누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놈들이 막 5천억 펀딩 됐다는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12개 주가 전략 기술에 첨단 로봇 제조를 넣었는데요. 이거 처음 생길 때 왠지 저희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그만큼 시장이 되나? 라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시장으로 하면은 그냥 청소년 로봇밖에 없는데 왜 자꾸 껴넣지? 고맙긴 한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앞으로 이 예측치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략 기술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에 된 것 같아요. 예측치가요. 지금 스틸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게 첨단 로봇 제조라고 해서 얘기 나왔지만 여기는 사실은 첨단 로봇하고 제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제조에 쓰는 첨단 로봇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신의 한 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뭐 제조에서 로봇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저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부품부터 잘해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잘해서 로봇에 우리가 중요한 포지션 차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도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 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장교수 말씀해 주셨는데
자, 로봇과 AI에서 AI는 이제 로봇이 에이전트냐? 저도 이해합니다. 로봇이 이제 도장들을 깼어요. 사진, 영상, 소리 다 도장들 깨듯이 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물리 환경까지 왔는데 이제 그 AI, 그러니까 전산과에 계신 분들은 이건 트랜스포머로 다 해결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게 될까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뛰기, 걷기 이런 걸 동작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밀렸는데 저희가 이제 끝까지 붙잡고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건 이제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텍타일 센서가 들러붙었기 때문에 사람 수준의 조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봇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AI라는 건데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가 뭘 주면 모션 플레이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옛날에 모델 기반이었다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물리 데이터에서 과연 트랜스포머가 먹을까? 인공지능이 먹을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처음에 딥러닝 시작할 때 보면 시각세포의 그 구조부터 시작했는데 후각세포는 완전히 달라.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좀 밀리긴 하는데 카운터 펀치를 맞지 않았어요. 잘 안 돼요, 사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가 있고, 근데 인바디드 AI가 원래는 뭐냐면 소프트 로봇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문어가 별다른 AI 그 인텔리전스가 없이 사람 못하는 거 다 하거든요. 뭐 열쇠도 따고 문도 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 근육에 인텔리전트한 프로퍼티가 있어서 될 거다는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서 그냥 휴머노이드 같이 몸 쓰는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것도 1년 사이에. 소프트 로봇 하던 사람들이 좀큰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인바디드 AI는 뭐냐면 이제 몸 쓰는 AI를 만들겠다 했는데 요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뇌세포에서 3분의 1이 인텔리전스고 3분의 2가 균형, 뭐 내 안에 있는 내장, 뭐 센서 이런 데에 해당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야, 3분의 1만 된 거고 3분의 2는 아직 안 돼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텔리전스라는 것보다 something new add가 있어서 인바디드 AI를 구성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왜 지금 이렇게 잘 되냐? 이유는 저 생각에 엔지니어링은 딱 한 가지예요. 중국에서 자석이 되게 싸졌어요. 자석 힘이 동일 볼륨에 비해서 한 10배, 그러니까 히토리 자석 때문에 엄청 올라와서 로봇들 파워가 다 올라갔습니다. 옛날 힘의 10배. 그러니까 이만한 게 다 줄어서 그런 모션들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 그 이제 강화학습이나 이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로봇이 어떤 피지컬한 운동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중국에서 나오는 자석이 얼마나 히토류 자석의 힘이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쓰는 어떤 우리 근육 같은 액추에이션이 안 나온 이상 로봇은 계속 그 자석의 힘에 지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보다 중국과 경쟁이 어렵다는 게 자석을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계속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석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모터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큰 힘을 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다는 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더라도 굉장히 많이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뭐 요즘도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저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바둑은 잘 두잖아요. 근데 결국 돌을 놓는 건 이제 사람이 놓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피지컬 AI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쉬운 거는 이상하게 컴퓨터가 잘 못하고 컴퓨터 우리한테 어려운 복잡한 수계산 이런 컴퓨터가 잘하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해결할 수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게 가능할지는. 왜냐하면 이 딱딱한 걸 딱딱한 걸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좀 얘기가 이슈가 있어서 지금까지 자동화는 뭐였냐면은 파나그로 상징되는 이런 노란 로봇이 있었고요. 그냥 피딩 라인을 만들어 놓고 픽처만 딱 맞춰놓고 어떻게 됐냐면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랑 프로그래밍 갖고 전체 코디네이터하고 로봇의 코디네이터 일치시켜 놨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코디네이터를. 그러니까 차를 한번 바꾸면 요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왼쪽 오른 북쪽으로 얼마 하면 로봇이 북쪽으로 얼마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맞지가 않아서 이걸 억지로 맞추는 거를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보통 현대자동차에서 차가 바뀌면 일주일 정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 픽스처 바꾸기도 힘들고 사실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이 머신 비전 빅데이터도 이용해서 로봇 자체가 자기 비전으로 대략 이제는 거리를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 했냐? 사람이 들어가는 곳들은 뭐냐면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아까 그 장 교수님 보여주신 보스턴 다이내믹에서 뭘 무거운 걸 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케이블 집어넣고 이게 지금 캘리브레이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새로운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어서 각 로봇들이 자기가 인텔리전스가 있어서 대략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대신에 LLM 등을 이용해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조금 편의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하는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어서 사람 대신에 거기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듯이 그걸 집어넣지 고 공장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이런 그 AI나 이런 빅데이터 기반이 휴머노이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저런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그냥 그 셀 위주로 해서 다 로봇이 다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휴머노이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치수를 딴 폼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회사들은 사람이 수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키를 작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쭉 아시다시피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 제일 잘하는 애들은 유니티, 중국,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미국 등의 이제 피겨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에서 나오는 아주 고성능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많이 보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피겨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돌아가나요? 예. 최근 이제 한 뭐 며칠 안 된 건데요. 이게 안 돌아가나요? 네, 실행이 안 되네. 예, 뭐 하여튼 이거 헬릭스, 그러니까 오픈 AI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피규어가 뭐냐 오픈 AI하고 협력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자체 AI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개발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런 촉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게 아마 딥시크 모멘트 같이 자체 AI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기 때문에 오픈 AI를 파일을 자르고 자기네 AI를 넣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를 아웃소싱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유로 AI도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아마 기계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똑같은 로봇 5대 만들어도 얘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애널로그를 어떻게 극복을 못해요. 저도 해봤는데 10대의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 10대 성격이 다 다르고요. 10대의 컨트롤러 궁합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튜닝이 들어가는 이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핸드폰 다시 내려서 다운로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 AI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임팩트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피규어에게 3라면은 원을 보시면은 이제 뭐 LLM 갖고 뭐 애매한 동작을 하는 게 나오고 2는 이제 공장에서 걷는 게 나오는데 어기적 걸어서 에이 좀 멀었다. 그리고 작업도 어떻게 하냐면 뭘 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면 슬라이드를 싹 내려가고 해서 별거 아니네라고 했는데 3는 뭐 굉장히 또 그 조작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걸 보여줘서 좀 불안해지긴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이제 모델 알겠지만 빅데이터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딥시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글에서 하는 저 RTX라는 저 휴머노이드 모델의 그 규모라든지 참가 인원을 보고 아 이거 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구글은 전 세계 랩을 다 모아서 그 랩에서 한 데이터 다 모아갖고 이걸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로보틱스 랩들이 참여해서 이걸 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구글은 이런 만들고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프로젝트 그루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만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공개를 했는데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고성능의 그 조그만 그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아이작 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패키지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한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로봇의 혁신은 생각보다 느린가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각증에 출발해서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촉감 운동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하면 RGB 코드라는 게 있죠. 그럼 다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랭귀지라는 거 자체는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로서 이제 코딩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근데 촉감이라든지 피지컬 데이터는 그 인코딩 할 수 있는 툴이 없어야지. 그냥 우리가 잘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뭐 잘해보세요. 뭐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되게 좀 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하고요. 어떤 피지컬 월드에서 우리가 성장과 회복, 그다음에 사람이 여러 가지 바이오 뉴로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리던던시, 계속 엑스트라 루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리던던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1kHz로 돌아가는 피드백 루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로봇, 인공지능의 어떤 것들을 로봇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에이전트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휴먼 사람 같은 걸 봐도 정교할 때 쓰는 내 모드하고 힘을 쓸 때 모드가 달라요. 저걸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랑스럽게 지금 자기가 푸시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쪽을 보시면 손이 동그랗습니다. 손가락에 그 힘을 못 내요. 근데 사람은 큰 힘과 작은 힘을 동시에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매니플레이션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건 뭐 잘 해결되겠지만 이런 것도 뭐 결국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인간의 소통하는 방법 위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로보틱스의 큰 문제를 LLM이 해결해 준 건 이겁니다. 이게 간호사 로봇이에요. 왼쪽에 있는 여기 그 A소업이라는 게 뭐냐면 의사 로봇을 만들었으니까 간호사 로봇을 만들면 더 잘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이거를 계속 지시를 해야 돼요. 왼쪽으로 뭐 맷도 오른쪽으로 이걸 계속 말로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짜증이 나는 거죠. 간호사는 눈치를 보고 딱 때려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패했고요. 로크맨이라는 건데 재활 로봇인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걷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연습을 잘했는데 이게 지루해지니까 로봇은 걸고 하시는 분은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LLM이라는 것도 해결책을 주지 않을까? 뭐 같이 계속 인커리지하고 대화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피지컬 쪽에서는 좀 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바디 인텔리전스 체화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영상으로는 저장하고 우리가 똑같은 영상이라도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지금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센서도 만들어서 높하는데 힘 센서 기술이 아주 거지같이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자, 카메라로 찍으면 다 하지만 힘 센서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다음 마모도 되고. 그래서 텍타일 센서라든지 힘 센서 개발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슈는 아까 힘 센서의 문제는 힘이 지나가는 경로의 센서가 있어갖고요. 많이 쓰면 많이 쓰면 마모가 돼요. 지가 바뀌고. 그래서 뭐 카메라 센서는 내가 반사되는 빛을 받기 때문에 뭐 그 매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의 감도를 올리면 로봇이 흐느른해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리적 상호작용 데이터가 인코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RGB 코드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사람들은 세 손가락 푸시업이 되거든요. 근데 로봇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디자인은 세 손가락 푸시업 할 수 있는 거 만들든지 아니 작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수량이고요. 자, 그래서 로봇 기술 얘기할 때 중국에 비해서 열세라고 써놨지만은 결국은 그냥 안 됩니다. 아직. 끝. 결론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레벨에서 끝났고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고급 제네시스나 그 고급 레벨에 죄송합니다. 제네시스보다 더 지금 비싼 게 떠오르지 않아서 포르쉐 이 정도 로봇에는 우리가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요. 이 우리가 중저가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업 보안이요. 로보택시에는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외부를 우리가 써서 공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손 쪽에 기술이 마땅치 않다. 아까 이제 보이는 손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섯 손가락을 다 넣고 여기 센서를 넣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어려운 일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양한 로봇들을 통합제하는 미들웨어. 우리는 이제 랭귀지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후문이 나올 텐데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들웨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 ROS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뭐 이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의문이 누굴 대체할 것인가? 병원에서 의사를 대체할 것인가? 간호사를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장에서 대체할 쪽은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을 빼는 게 지금 목표고요. 아니면 그걸 아니고 숙련공들을 덜 숙련하는 대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슈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비용이 예측 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체계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누군가가 하든지 아니면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인공지능 비용이 예측 불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딥시크나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 특화 넣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술적 한계 돌파가 필요하다는데 이제 그냥 루머입니다. 테슬라가 더 이상 그 모델 개발을 안 하고요. 그냥 대량 생산으로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는 뭐냐면 그 이상 하드웨어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충분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바깥에서 그 지금 상태가 충분한지는 카메라 안에서는 충분할 것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뭐 마지막 보시면 이제 뭐 로봇이라는 게 파나하게 성공한 이유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로봇과 다른 공정과의 결합을 시켜서 뭐 그 PLC에 나온 데이터를 바로 받고 이런 것 성공했듯이 지금 아마 그런 물류보다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로보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제일 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제조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